옆에서 좀 이렇게 들고 계시고. 여기 있을까요? 아니 이쪽에 있는 게 저쪽 나와야지. 인사하시지. 이쪽으로 가시죠. 이쪽으로. 아니 이걸 들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 푸시고. 아니 옆으로 가시자고. 네, 공수처 군인을 거짓으로 유인하고 공문서를 조작한 공수처 범죄 타임라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공조본이 참여를 했고 공수처가 주도했으므로 이하 공수처로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주도한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여러 편법과 꼼수, 불법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우리 군인들을 농락을 하고 국민을 능멸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 국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수처가 수방사 산하 55 경비단으로부터 출입허가 공문에 관인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강압과 편법, 불법, 꼼수는 시정잡배도 하지 않는 비열한 갑질, 속임수가 드러났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군인들의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만행입니다. 공수처가 지난 14일 55 경비단과 국민을 어떻게 속이고 농락했는지 시간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경 공수처는 요거는 14일입니다. 14일 오전 11시경 공수처는 55 경비단장에게 연락을 해서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다며 오후에 국방부 서문으로 출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14시 30분 경비단장은 국방부 서문에서 공수처 관계자를 포함 4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경비단장을 추가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해달라는 공문을 들이밀며 승인한다는 관인을 찍으라고 강요합니다. 이에 경비단장은 출입 통제 권한은 경호처에 있다며 내가 승인을 해도 출입할 수 없다는 내용을 수차례 설명합니다. 그러나 공수처 관계자들은 알고 있으니 주둔지 부대장으로서만 승인해달라며 경비단장을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이에 경비단장은 수방사 법무참모에게 전화를 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물어보게 됩니다. 법무참모는 수사에 협조하는 게 맞다는 원론적 답변을 합니다. 이에 경비단장은 부대원들에게 관인을 가져오도록 지시를 합니다. 14시 45분 관인을 확보한 공수처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공문에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조에 따라 출입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풀로 원본에 부착한 후 저희가 관인을 찍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단장은 제가 어디에 찍는지도 모르니 알아서 찍으라고 답을 합니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자신들이 직접 관인을 대리 날인을 했습니다. 국가기관의 공문서 관인을 대리 날인한 명백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15시 경비단장은 부대로 복귀했는데 똑같은 공문이 전자문서로 부대에 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공수처는 14시 30분에 경비단장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공문을 전자문서로 발송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경비단장을 소환할 때 사전에 공문을 보냈으니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했으면 되는데 추가 조사할 것이 있다며 거짓말로 불러내어 현장에서 도장을 찍으라고 압박한 후 대리 날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16시 경비단장은
공수처에 다시 회신합니다. 내용은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한다는 승인이 제한되며 대통령 경호처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18시 36분 공수처는 언론의 경비단장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경비단장이 이미 16시에 경호처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했음에도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19시 10분 공수처는 이 시간에 경비단장이 회신한 공문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다음 날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하기 전에 경비단장의 회신 공문을 확인했음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15일 새벽 4시 52분 대통령 관저 불법 침입 및 작전이 개시됩니다. 이 사항의 내용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수처는 55 경비단장을 불러낼 때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다라고 거짓말로 꿰어냈습니다. 국가 최고 수사기관이 국가기관을 속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출입 허가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하려면 용건을 당당하게 말하고 만남을 요청해야 되는데 경비단장을 비열하게 속인 것입니다. 전자 공문을 보냈으니 공문을 확인하고 도장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공수처는 경비단장에게 자신들이 관인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관인은 승인권자가 직접 날인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대리 날인은 어떤 법적 근거에서 한 것입니까? 법적 근거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느 기관에서 일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대리 날인 자체가 범죄 행위입니다. 셋째, 공수처는 4명이나 몰려가서 피조사자인 경비단장에게 관인을 요구를 했고 직접 찍지 않으니 대리 날인을 해도 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경비단장 입장에서는 분명 압박으로 느껴졌을 거고 명백한 강요 행위입니다. 또한 원본의 공문에만 찍으면 되는 관인을 법조항을 오려 붙여 2번 찍은 것은 조급한 공수처의 실체이며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2번씩이나 대리 날인을 하며 확인을 했겠습니까? 넷째, 경비단장이 공수처 관계자들에게 출입 통제 제한권은 경호처에 있다고 수차례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수차례를 설명을 했습니다. 16시에 전자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라고 분명하게 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18시 36분에 경비단장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공수처 자체가 범죄 기관이 된 것입니다. 공수처의 불법 행위가 커지며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다섯째, 그러자 공수처는 19시 10분에 55 경비단의 공문을 뒤늦게 확인을 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래 공수처는 늦게라도 날인 자체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자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15일 4시 55분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 및 작전 개시를 한 것입니까? 공수처 대한민국 사법기관 맞습니까? 7, 80년대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우리 군인이었다는 점에 더더욱 분노하는 바입니다. 공수처가 55 경비단장으로부터 받아낸 출입 허가 공문은 불법적이고 무효일 뿐더러 애초에 해당 공문으로는 대통령 관저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무시하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군사시설에 불법 침입을 한 것입니다. 이는 중대 범죄입니다. 참고로 지난 13일
대전지법에서는 방첩사 근무자인 척 군부대에 들어간 사람에게 군사기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며 문서까지 조작한 기관이 어떻게 정당하게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국가기관이 누더기 쪽지를 가져와 대리날인을 한 것이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분명한 직권남용이고 공무집행 방해이며 허위 공문서 작성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 범법의 백화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상 유례 없는 셀프 누더기 쪽지 공문 사건이며 불법과 비열한 방법으로 관인을 대리 날인 불법 침입을 지시한 최종 책임자 공수처장은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공수처의 이러한 행위가 바로 내란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시죠. 나가서 설명하죠. 여기 가리시고. 됐습니까?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예, 연일 계속된 취재에 노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위위원장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민주당이 운영하고 이재명 대표가 지원하는 민주파출소에 의해서 고발당한 유튜버와 시민들에 대한 법률 지원 방안을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카톡 계엄령이라는 반헌법적 행태와 관련해서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하고자 뜻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하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이분들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먼저 미디어 피해자 연대 언프레이싱 대표 임엉수 변호사입니다. 미디어 인권센터 소정임 변호사십니다. 경제사회 변호사회 미디어 감시단 김희원 변호사이십니다. 예, 그럼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피해자 연대 언프레싱 대표 임응수 변호사입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행태가 그 끝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추락하자 민주당은 국민의 목에 검열이라는 흉기를 갖다 대었습니다. 북한식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볼 법한 방식으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포장해도 카톡 계엄령은 나치식의 사상 통제이자 북한식의 사상 검열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 6명이 우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현재까지 이분들이 돌아가신 이유는 수사에 대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민들까지 목숨을 끊게 할 작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막강한 입법 권력과 민노총 등 어용단체를 등에 업고 총통식 독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독재에 맞서기 위해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최근 우파 유튜버 10명과 일반 시민 2명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고발한다고 국민이 겁먹을 것이라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짓밟을수록 시민들은 더 거세게 일어날 것이고 더 빠르게 뭉칠 것입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표현의 자유를 앗아간 반국가 세력에 단호하게 맞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인권센터 소정임 변호사입니다. 민주당이 운영하는 민주파출소에 의해 고발당한 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보다 앞서 민주당의 소송 협박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자유와 진실의 목소리를 내어주신 유튜버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정당 차원에서 카톡 계엄령 관련 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상 유권자에 대한 기부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송 당하신 분들을 지원할 수 없어서 매우 안타깝다는 심경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시민단체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미디어 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미디어 전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국민연대, 약칭 표현자유연대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표현자유연대는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언프레싱의 이문수 변호사가 제안하여 구성된 국민연대입니다. 참여하는 단체는 미디어 피해자연대 언프레싱과 미디어 인권센터, 경제사회 변호사회 미디어 감사단, 그리고 시민단체 길입니다. 일정상 자리를 같이 하진 못했지만 시민단체 길에서 간사를 맡아 1차적인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저희 미디어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변호사들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표현자유연대 소속 변호사들은 공익소송 형태로 민주당의 카톡 계엄령 피고발인 사건을 수임할 것입니다.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되어 도움이 필요한 유튜버와 시민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표현자유연대 간사단체인 시민단체 길의 업무폰 010-6664-1972번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탄핵 관련해서 의견 전화가 폭주하여 직접 통화는 어렵지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미디어 전문 변호사들이 국민 여러분의 기본권과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 변호사회 미디어감시단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민주당이 카톡 계엄령을 내려서 국민들이 서로 고발하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일반 국민들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태입니다. 민주당이 선포한 카톡 계엄령은 북한의 5호 담당제와 무척 닮았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게 하여 자유로운 시민의 목소리를 막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덮으려는 잘못된 시도로 보입니다. 국민의 입을 카톡 계엄령으로 틀어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발이 일반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표현의 자유연대는 프로보노, 즉 재능 기부 형태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국민들은 언제든지 환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꼭 변호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략기획, 홍보기획, 회의 지원, 전화 응대 등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다양한 재능을 보유하신 분들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표현의 자유연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주를 막고 헌정질서 유지에 앞장서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란 정당 국민의힘이 빼달라고 하는 것이 내란 특검법의 진짜 핵심입니다.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서 내란 특검법에 맞선 이른바 비상계엄 특검법을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판단에 정면으로 반하여 길을 쓰고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그 명칭부터도 용납할 수가 없는데 핵심은 외환 유치죄와 내란 선전 선동죄를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범인이 숨기려는 것이 바로 범죄의 핵심 증거이고 진실입니다. 내란 정당 국민의힘이 결사적으로 빼달라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내란 특검의 핵심인 까닭입니다. 12.3 비상계엄에서 내란죄와죄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군 병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며 그 비상계엄을 정당화해보려는 공작의 일환으로 외환까지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야당에서 제기한 특검법이 다분히 친북적이라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에는 실소도 아깝습니다. 몽골까지 가서 북한과 은밀히 접촉하려고 했던 진짜 친북 정당의 입에서 나올 만한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란 선전 선동죄를 빼달라는 것은 결국 윤석열 단죄는 피할 수 없으니 어떻게든 국민의힘 의원들만이라도 빠져나가겠다는 참으로 비겁하고 졸렬한 수작입니다.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한남동 관저까지 달려가서 내란 수괴를 결사옹이하고 선전선동죄를 저지른 자당 의원들의 행태가 정말로 개별적 소신행동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공식 소신인지부터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범인이 숨기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핵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포고령은 잘못 베꼈고 내란은 신용만 냈고 국정은 김건희가 통치했고 진짜 윤석열은 어디 있습니까? 내란 외환수계 윤석열의 파렴치한 작태가 정말로 끝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서 12.3 비상계엄 포고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잘못 베껴온 것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와 우리 국민의 가슴을 정조준하여 총뿌리를 겨누었던 내란 사태 관련해서는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종료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명태균 사건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국정을 논의했던 것은 윤석열이 아니라 바로 김건희였습니다. 포고령은 잘못 베꼈고 내란은 신용만 냈고 국정은 김건희가 통치했다? 진짜 윤석열은 대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지난 2022년 3월 9일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자가 윤석열은 맞습니까? 체포 압송 전 이른바 관저 성명 형식의 영상에 나온 자가 AI가 아니라 진짜 윤석열이긴 합니까? 온 국민이 혀를 차며 기막혀하고 있습니다. 진짜 윤석열을 찾습니다. 온갖 범죄의 현장에서 자신만 쏙 빼고 있는 내란 외환 수괴 윤석열은 체포 이후에도 모든 것을 다 거부하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능멸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술과 출석을 거부하며 수사 자체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변론 기일에도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냈던 것이 체포 적부심인데 기각이야 너무나 당연한 처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다음 이어질 절차는 응당 구속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지난 14일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55 경비단장을 조사 목적으로 소환한 자리에서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해 달라고 종용하고 관인까지 강제로 가져오게 했다는 의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시 강압에 못 이긴 50호 경비단장이 어쩔 수 없이 부하 직원을 통해 가져오도록 한 도장을 공조원 수사관이 자기 마음대로 허가한다는 내용을 붙인 뒤 날인까지 직접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당시 50호 경비단장은 관저 특수성을 고려해 경호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고 구두로 수차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관인 날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백한 공문서 위조이자 직권남용으로 법치국가의 수사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는 이후 당일 오후 국방부와 경호처로부터 55 경비단은 관저 출입을 승인할 권한이 없다는 정식 공문까지 받았음에도 언론에는 55 경비단장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며 거짓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하루 앞둔 공수처로서는 1차 때와 달리 2차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 적용 예외가 기재가 없으니 일방적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공문서 위조 범행까지 벌인 것입니다. 논란이 되자 공수처는 강압은 없었고 55 경비단장으로부터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만 주장할 뿐 조사 목적을 빙자해 경비단장을 소환하고 관저 출입 승인 권한이 경호처에 있다는 사실을 수차례 구두와 정식 공문으로 회신한 것에 대해서는 숨기며 구체적 해명을 회피하고만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 기관의 공문서에 조잡한 쪽지를 오려 붙인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졸속이자 날림, 주먹구구식인지 진상규명이 시급합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요구했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은 안건 상정은 물론 일방적으로 산해하며 공수처와 경찰을 비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라는 점에서 법과 원칙,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돼야 함에도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의회 독재를 일삼는 정치 세력에 휘둘린 채 사실상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와 검찰의 거듭된 불법 행위만을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번 대통령 관저 출입 셀프 승인 사태에 대한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만 합니다. 국민적 비판과 논란에도 민주당의 눈치만 살핀 채 어물쩍 덮고 끝까지 외면한다면 비상계엄 사건 최종 결론에 대해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재에 응해주신 언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는 내란 숙의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의원직 제명 국민동의 청원에 돌입했고 5일 만인 1월 13일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동의기간 30일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안건에 대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제명에 대한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음을 알리고 권성동 의원직 제명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이 공동 주최합니다. 참가자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정 비상행동 공동의장님, 이승은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님, 최영욱 비상행동 조직팀장님과 임명희 사회민주당 부대표, 김남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님, 홍진원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기업 강릉 비상행동 운영위원장님, 오동철 춘천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님, 윤민섭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님, 강석헌 진보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님 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먼저 대표 발언 듣겠습니다. 김은정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장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 퇴진 비상행동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김은정입니다. 바로 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의 때 아닌 심파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는 특검법 발의 의결 과정에서 오랜 친구인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 것이 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당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눈물을 글썽였죠. 이 준엄한 시기에 갑자기 범죄자와의 우정을 들먹이면서 울먹이는 그를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권성동은 오랜 친구답게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일 체포 직전 불법적인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으로 수사에 응한다고 했던 윤석열은 바로 권성동이기도 합니다. 이 둘은 무거운 책임을 떠안은 희생적인 지도자를 코스프레하는 것마저 닮았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헌법기관의 정당한 체포 절차조차 침입으로 규정하는 적반하장의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새벽부터 달려간 윤상현, 나경원 등 수십 명의 국힘 의원들 모두가 윤석열이고 권성동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위헌과 종북 등을 내뱉는 극우 유튜버들의 세상에서 사는 내란 범죄자를 비유하는 한 패거리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윤석열 하나 체포됐다고 무너진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이 체포를 거부하고 건재함을 과시하듯 대국민 메시지를 던지면서 관전회를 활보했던 것, 그리고 중화기로 무장을 하고 공권력을 제 맘대로 통제하면서 체포 시도에 갖은 패악을 부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만의 국민을 호명하면서 혹세무민하고 불법 수사와 체포를 떠들어댈 수 있었던 것 모두가 의회, 행정, 군 등 국가 권력 곳곳에 내란을 도운 공범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의 편에 서 있는 시민들은 이들 공범자들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권성동이 있는 강원에서 시민들이 먼저 행동했습니다. 탄핵 속추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윤석열의 억지 방어 논리를 읊어대며 공범자임을 자처했던 국민의힘, 그 맨 앞단에 서 있는 자, 강원퇴진운동본부가 내란 범죄를 정당화하는 권성동 의원의 제명 촉구 국민동이 청원에 나섰고 닷새 만에 5만을 돌파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이끌었던 권성동은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당일에도 체포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며 불법, 무효 등의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을 하여 우익 세력을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구속과 탄핵이 끝이 아니듯 권성동 한 사람의 제명 역시 끝이 아닙니다.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폭력적인 상황에 눈 감고 내란 수개를 감싸고 도는 국회의원을 그대로 두는 것이야말로 국정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시민을 대의한다는 국회의원 본령에서 너무도 멀어져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매주 금요일 전국에서 내란주범 국민의힘 해체의 날 전국행동을 진행합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사회를 위한 대개혁은 내란 범죄 집단을 권력의 핵심에 놓고서는 절대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를 비유하는 정당 국힘의 해체는 그래서 우리들의 민주주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국민의 반대편에 서 있는 국힘의 힘, 권성동 끝까지 제명하고 반드시 모두가 해체될 때까지 비상행동을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규탄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 상임 공동대표 김남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윤석열 의원의 같은 지역이고 그리고 유권자이고 같은 동리에 살고 있고 내란 숙의 윤석열 퇴진 강원운동본부 본부장 김남순입니다. 내란의 숙이었던 윤석열은 체포되고 구속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내란을 함께했고 탄핵을 막았고 체포를 방해했고 온갖 치사한 방법으로 여론을 호도했던 그리고 아직까지도 호시탐탐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권성동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나섰고 달성했습니다. 권성동은 강원도 강릉시 지역구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강원도민들이, 강릉 시민들이 내란 동조자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내란을 막고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나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리고 강원도민들은 강릉 시민들은 권성동 의원에게 강릉시를 살리기 위한 강원도를 살리기 위한 의정활동을 하라고 했지 내란을 동조하고 범법행위를 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알아야 됩니다. 매주 지역 주민들이 도민들이 촛불 집회를 하고 있고 자유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발언에서 같은 학교 모교 후배인 중고등학생들이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책에 나오는 비상계엄을 그리고 내란을 자기 학교 선배인 권성동이 할 줄은 몰랐다. 창피해서 같은 학교와 같은 주민으로 살고 있는 것이 창피해서 눈을 뜨고 지금 살 수가 없다. 이런 자유발언을 정확히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로 유명한 강원도 강릉시를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권성동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 주민이 나서서 권성동 국회의원을 더 이상 국회에서 보지 않도록 노력하고 우리 청원운동이 달성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나서서 제명을 꼭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지역 주민도 나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구호 안 됩니다. 네, 다음으로 유권자 청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권성동 의원직 제명 국민동의 청원인이시기도 합니다. 홍진원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강릉 비상행동 운영위원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이 자행한 비상계엄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의원은 지속적으로 내란의 성공을 도모하거나 내란을 방조하고 정책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등 내란을 정당화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방조, 옹호, 선동하는 권성동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2항을 위반하고 또한 형법 90조 2항의 내란 선동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권성동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하였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제명 청원이 공개되자 강릉시민, 강원도민은 물론 전 국민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권성동 의원 제명에 동의를 해주셨고 그 결과 청원 공개 5일 만에 5만 청원을 달성하였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동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국민의 뜻을 따르는 즉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는 권성동 의원이 저지른 위법 행위의 법적 처벌과는 별도로 지금 즉시 국회의원직 제명 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이어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는 이승은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이신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님, 임명희 사회민주당 부대표님, 오동철 춘천공동행동 3인 공동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국회는 민심을 받들어 내란 공범 권성동을 즉각 제명하라. 43일 만이다. 헌정사의 오욕으로 남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가까스로 되찾았다. 극우 유튜버를 앞세우고 경호처를 방패 삼아 안락한 관저에 숨어서 자신 빼고 세상 모든 것이 불법이라 부르짖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됐다. 상당히 뒤늦었지만 체포영장이 법대로 집행됨으로써 민주질서의 온전한 재건을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됐다. 사르르는 한파 속에서도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애쓴 모든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우두머리가 없어진 후에도 곳곳에 박혀있는 내란 세력과 그 잔당들과의 투쟁은 한동안 지속될 것인데 그중 결코 간과해선 안 될 자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다. 내란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끼친 악영향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친다. 권성동은 12월 4일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12월 7일 윤석열 탄핵 소추안 표결에도 불참했다. 그리고 이후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내란 특검법 표결, 김건희 특검법 표결, 윤석열 탄핵 2차 표결의 반대 당론을 앞장서서 이끄는 등 지속적으로 내란의 성공을 도모하거나 내란을 방조했다.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에 대해서는 집행을 포기해야 한다고 종용했으며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을 두고는 불법이라 매도했다. 출신 인사들로 조를 짜서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경찰을 가리지 않고 방문해 다각도로 외압을 행사했으며 내란 우두머리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수대로 나선 것을 적극적으로 방조했다. 구구 집회에 참석해 내란을 선동하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백골단을 자처하는 자들을 국회로 모셔와 기자회견까지 열어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도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에 또다시 몰려간 3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여전히 징계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윤석열이 체포된 이후에는 국민의힘 자체 특검법 발의를 두고 한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며 끝까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연민을 드러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월 7일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국민청원에 돌입했다. 내란 우두머리가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혼란을 수습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려면 내란에 동조했던 공범들을 같이 속아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동의 청원은 1월 7일 09시 40분에 최초로 등록한 뒤 찬성자 100명을 충족해 1월 8일 6시 30분에 정식으로 공개됐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5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청원에 참여한 국민이 5만 명을 넘어섰다. 짧은 시간 안에 이만큼의 동의가 이루어진 건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국민적 심판 여론이 거세다는 반증이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의도된 여론조사와 오염된 지지율로 여론을 호도하려 하지만 권성동 의원직 제명에 대한 국민동의 청원의 속도와 결과가 민심이 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 본부와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청원에 함께한 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권성동의 의원직이 제명되는 그날까지 물러섬 없이 투쟁할 것이다. 국회는 윤린특위를 하루 빨리 구성하여 우두머리가 체포된 이후에도 여전히 내란
옹호 선동하고 있는 권성동의 의원직을 지금 당장 제명하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국회는 내란 옹호, 내란 선동, 권선동을 즉각 제명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7일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 본부,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네, 윤석열의 구속과 처벌, 파면을 막는 모든 행위는 제2의 내란입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와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함께 권성동 제명과 국민의힘 해체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권성동을 제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희진입니다. 오전 브리핑 2건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합의, 영구적 전쟁 종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 학살 15개월 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자지구의 총성이 멈추고 학살이 멈추는 첫 단계가 시작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휴전안은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와 종전까지 논의하는 3단계로 이뤄져 있으며 19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학살과 불법 점령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권을 지지하며 80억 달러 상당의 무기 제공안을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한국 또한 2024년에만 약 85억 원 상당의 무기를 이스라엘에 수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에 동조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반드시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합의가 영구적 전쟁 종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다시금 이번 휴전안을 시작으로 더는 끔찍한 집단 학살과 전쟁 범죄가 가자지구를 덮치지 못하도록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평화와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김용원 위원이야말로 내란 집단의 조직원,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6일에 있었던 인권위 공식 회의에서 또다시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동료 위원이 내란 속의 윤석열 방탄안건 철회를 요구하자 좌파 전체주의 집단의 조직원이거나 하수인이라며 비상식적 언사를 쏟아낸 것입니다. 김용원 상임위원, 애꿎은 동료위원에게 막말하지 말고 본인부터 돌아보십시오. 국민 행복을 운운하며 윤석열 방탄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내란 집단의 하수인 노릇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김 위원이야말로 아주 정확하게 내란 집단의 조직원,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재차 요구합니다. 김용원 위원은 내란 동조, 내란 집단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자백하고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내란 속의 윤석열과 함께 나란히 수사받으십시오.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모욕하고 국민의 인권을 외면한 죗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간사 그리고 조정식 홍기원 의원입니다. 저희 이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서 저희들이 워싱턴 DC를 방문하게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간사
조정식, 홍기현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을 위해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방미단은 이번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미국 상하원 의원 및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방미단은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국민의 성숙한 의지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의 굳건한 발전과 양국 경제 협력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주요 메시지로 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방미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관세와 보조금 축소 및 폐지와 관련된 우려를 전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측 인사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한편 저희 더불어민주당 방미단은 최근 대한민국은 12월 3일 발생한 불법 계엄과 내란 사태로 국가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지만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1월 15일 체포됐고 이는 헌정 질서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중대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방미의원단의 메시지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방미의원단은 이번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미국 상하원 의원 및 띵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의 정치 상황 및 양국 간 현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정상화될 것이다. 국민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지와 열망으로 대한민국은 빠르게 민주주의의 회복을 이루고 있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조속히 정상화를 이룰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해 일관되게 지지를 보내준 미국에 대해 대단히 감사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이자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다. 대한민국 국회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갈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셋째, 홍기현 의원입니다. 셋째, 한미 경제협력은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으로 강화돼야 한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상호 호혜적 관계를 지속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를 더욱 강화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관세 및 미국에 진출한 대한민국 기업들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칩스법, 반도체법 등에 따른 보조금 축소 및 폐지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할 것이다. 실제 미국에 진출한 대한민국 기업들은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약 65만 개의 현지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별 투자 기여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사례로 급격한 정책 변화는 대미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미국 국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넷째,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 분쟁과 전쟁의 조기 종식을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기대한다. 특히 우리 국민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기억하고 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이 다시금 진전되기를 희망한다. 이상입니다.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 대개혁이 필요합니다. 최근 2024년 여성경제 활성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여성의 고용률은 증가했지만 여성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남성의 71%에 그치며 특히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 사이에서 격차가 확대되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젠더 관점으로 논의를 본격화하고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여성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으며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노동 조건에 내몰려 있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확대와 여성 노동자들이 안정적이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여성의 노동 가치가 제고되어야 합니다.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돌봄, 콜센터 등의 분야에서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직업 내 성별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겪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근무 제도와 재취업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경력을 지속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 강화가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신청은 저조하고 신청을 하더라도 판단 범위가 좁아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기업들이 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탄핵의 광장에서 응원봉 시민들이 외치는 다시 만난 세계는 더 평등하고 더 공정한 대한민국입니다. 그 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KBS 김희철 전 사장 해임은 부당합니다. 윤석열의 방송 장악의 전모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내란 외환수계 윤석열의 방송 장악 시도가 이미 많은 것을 흔들어 놓았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갈 단초가 되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이 김희철 전 KBS 사장 해임은 부당하다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해임 사유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지난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승소에 이어 윤석열 정권이 KBS를 뒤흔들어 방송 장악을 시도했음이 사법 판결을 통해 다시금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KBS는 윤석열이 세운 박민 사장과 임기가 종료되고 파우치 박장범 사장 체제로 바뀌었으며 극우 유튜버가 라디오 진행자가 되기도 하고 시사보도국의 프로그램이 과도한 내부 검열을 받는 등의 상황으로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권력의 방송 장악의 전모가 밝히고 그림자를 걷어내어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하여 공영방송으로 다시 바로잡아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답게 바로 세우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특히 KBS 내부원들의 요구처럼 김희철 전 사장 해임과 박민, 박장범 임명 등에 앞장서며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의 행동대장이 되었던 KBS 이사회 서기석 이사장의 책임을 묻는 게 우선입니다. 아울러 파우치 박장범 사장의 사퇴는 물론 KBS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공영방송을 바로 잡아갈 것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김현입니다. 민주파출소 정례 기자회견하겠습니다. 오늘 민주파출소의 성과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파출소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누적 방문자 수는 20만 명을 돌파했고요. 4만 6천여 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정의로운 목소리와 참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주파출소에 접수된 제보를 분석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접수된 주요 매체는 네이버가 37.18%이고요. 뒤를 이어 유튜브 15.56%, 주요 SNS 플랫폼이 11.43%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보의 키워드를 분석해보면 내란 선동 관련 제보가 2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가 18.7%에 달했습니다. 댓글과 관련된 제보는 1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산당과 관련된 제보가 15.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집단 댓글 활동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다수 제보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조직적으로 달리고 있다는 제보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허위 정보 유포가 단순한 개인 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다는 정황입니다. 이는 최근 비상계엄의 원인을 부정선거 증거 찾기로 몰아가며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는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과 관련된 언론 보도와 글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위 조작 감시단은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0여 명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초등학교 시절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시글 216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접수된 유튜브에 8,000건을 모니터링해서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민주파출소의 이러한 활동은 허위 정보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보가 확산되도록 돕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특히 민주파출소의 제보 접수와 대응 과정을 통해 허위 사실이 밝혀지고 그로 인한 댓글창에서 자정 효과가 이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 올바른 제보와 실시간 대응이 허위 정보 유포자들에게 강력하게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만드는 데도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파출소의 성과를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4일 민주파출소를 대상으로 한 정교한 해킹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킹 시도가 아니라 다중 IP와 자동화된 도구를 활용한 사이버 테러였습니다. 약 1시간 동안 3,200여 건의 의심스러운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확인되었으며 방화벽 시스템이 이를 즉각 차단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과 관련된 지지단체들은 민주파출소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 제보를 선동하고도 있습니다. 특히 민주파출소의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국민 검열이라며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 지적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허위 조작 감시단은 이러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잘 해나가겠습니다. 민주파출소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를 바탕으로 허위 정보를 차단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은 허위 정보에 맞서는 큰 힘입니다. 앞으로도 정의롭고 진실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 조작 감시단 일동입니다. 감사합니다. 개혁신당 대변인 정국진입니다. 음모론과 가짜뉴스에 찌든 자의 말로는 구치소, 개혁신당은 음모론과 맞서 싸우는 정당입니다. 라는 제목의 논평 발표에 올리겠습니다. 체포 직전 윤석열 씨는 레거시 미디어는 너무 편향돼 있기 때문에
극우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고 했다 합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반대, 그러니까 극우 유튜브는 너무 편향돼 있기 때문에 레거시 미디어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가 정답이겠습니다. 이처럼 국정 최고 책임자가 음모론과 가짜뉴스에 찌들어 있으니 본인은 구치소 행위요, 애꿎은 국민은 극우 유튜버들의 노예가 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슈퍼챗만으로도 극우 유튜버들은 1억 원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기현상입니다. 예일대 스볼릭 교수는 이념적으로 편이 갈려 있으면 우리 편이 대놓고 반민주적 행태를 벌이더라도 문책하는 걸 꺼린다. 상대편을 대안으로 선택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계속 편을 들게 된다고 말합니다. 서로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는 양 진영 탓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국민만 고생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역시나 해답은 개혁신당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국힘 당대표 시절부터 5.18 가짜뉴스, 부정선거 음모론 등과 결연히 맞서 싸웠고 이로써 국민들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개혁신당은 허은하 당대표를 악다구니로 끌어내리려는 목적에서 자행되는 당내에서의 음모론 및 가짜뉴스와 맞서고 있습니다. 나치 선전선동과 괴벨스는 거짓말을 충분히 큰 목소리로 반복해 말하면 사람들은 결국 믿게 된다고 말했지만, 의기양양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역사의 법정에서 나치가 퍼뜨린 음모론과 가짜뉴스는 결국 완벽히 패배했습니다. 개혁신당 당내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음모론과 가짜뉴스도 결국 진실이라는 이름의 빛을 비추면 어두움이 사라지듯 스스로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대한민국 자유민주 헌정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음모론 및 가짜뉴스에 국민과 함께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혁신당 정국진 대변인입니다. 천안 아산 시민의 절규, 거대 양당이 망가뜨린 지방자치를 개혁신당이 구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논평 발표해 올리겠습니다. 충남 아산시는 서열 1, 2위인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나란히 공석인 채로 있습니다. 국힘 출신 시장은 작년 10월 선거법으로 직을 상실했고, 민주당 출신 시의장은 한 행사에서 음주 추태를 벌이면서 지난 15일 사퇴했습니다. 인근 충남 천안시에서도 시민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국힘 출신 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당선된 그해 기소된 사안임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최대 1년 안에 최종 판결이 나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천안시장은 임기 4년 중 최소 3년가량을 채우게 생겼습니다. 천안 시민들은 현 시장의 임기 내내 시장의 직상실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장 없이 1년가량의 시정 공백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현 천안시장이 지체 없이 사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 4월 재보선에서 새로운 시장을 선출하여 시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귀책 사유를 만든 국힘에서 아산은 물론 천안에서도 재보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겠습니다. 국힘은 작년 1월 자당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보선은 무공천하겠다는 방침을 선언했고,
동년 4월 재보선에서 이 원칙을 지킨 바 있습니다. 가뜩이나 내란 정당의 오명을 쓰고 있는 국힘이 그 방침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게 되는 경우 전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천안, 아산 시민에게 놓여진 이 상황은 그 지역뿐 아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전반적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줄 세우기식 공천을 통해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면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함량 미달의 지역 정치인이 그간 대거 양산돼 왔습니다. 개혁신당은 곧 구성할 재보선 공관위를 통해 오는 4월 25개 지역에서 실시되는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재보선에 양질의 개혁적인 후보를 배출할 준비를 갖추려 합니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참 일꾼 동량을 공천함으로써 거대 양당이 훼손한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을 되찾고 국민께 희망이 될 것을 개혁신당은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바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과 전용기 의원, 이재명 대표에 대해 심각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민주당을 좌시하지 않고 오늘 바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여 다시 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여 마치 민주당이 범죄와 무관하게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 선동죄로 고발할 것처럼 공표하였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중학교 시절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내용이 허위라며 SNS 글을 고발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란 선동죄와 관련도 없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 비판을 하는 글을 쓰면 고발을 걱정하게 생겼습니다. 라고 발언하여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응당 처벌받아야 할 내용을 인용하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정당하게 비판하더라도 민주당이 고발할 것처럼 공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재명 대표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은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똑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이 다시 유포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주진우 의원은 마치 민주당이 유사 경찰 조직을 부당하게 운영하여 국민을 겁박하는 것처럼 발언하였고 마치 민주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반헌법적 검열이나 불법적 협박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금지하고 있는 검열은 사전 검열이고 헌법재판소는 검열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민주파출소는 검열의 그 어떤 요건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헌법상 검열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반헌법적인 검열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공표하였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악의적으로 민주당의 활동가 전용기 의원의 발언을 왜곡하여
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당은 주진우 의원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키로 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민주당 명의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떠한 허위사실 유포와 음해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는 데에 전략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국회의원 전용기.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입니다. 국군복지단은 군마트 민영화를 중단하십시오. 국군복지단이 최근 6공군 일선 부대에 군마트를 민간 편의점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찬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편의점이 초기 운영에서 군마트와 동일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해도 적자 운영을 핑계로 가격을 올리면 그만입니다. 군마트도 적자를 핑계로 운영 못하겠다고 하는데 민간 기업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운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군마트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초기 고용 승계가 이뤄지더라도 연장 계약이 불확실하고 적자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대부분 정규직으로 이뤄진 고용이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는 상황도 예고됩니다. 결국 군마트 민영화는 마트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장병들과 노동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국군복지단은 군 장병들과 가족들의 복지를 위해 공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는 군 장병들에 대한 복지 수혜의 기본 취지를 상실시키고 민간 자본에 의해 공적 기능을 훼손시켜선 안 됩니다. 국군복지단은 군마트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300억 내란 특검, 532억 윤건희 순방, 어느 예산이 더 쓸모있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명년기를 펼쳤습니다. 야권의 내란 특검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계엄 특검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친구 윤석열 생각에 울먹거린 겁니다. 언제는 고개 빳빳하게 들고 낯두껍게 다니자라더니 극렬 지지층에게 봐달라는 듯 눈물 흘릴 뻔한 연기까지 한 겁니다. 공무원 인사청탁 의혹으로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이라는 멸칭이 있었는데 이제는 연기자 합격은 권성동이 될 것 같습니다. 야권의 내란 특검에 맞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계엄 특검의 내용을 뜯어보면 윤석열의 내란 동조한 음으로 양으로 도왔던 내란의 힘답습니다. 특검을 통해 내란 잔당 세력까지 모두 찾아내서 처벌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덮기에만 급급합니다. 망상에 빠진 윤석열과 이미 구속돼 기소된 군경지휘부는 들켰으니 뭐 어쩔 수 없고 나머지는 꼭꼭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특검 뭐하러 합니까? 어쩌면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야당의 폭거를
수서 대성으로 삼고자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권성동은 특검 예산 300억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윤건희 부부가 책정된 예산 다 쓰고도 모자라서 예비비까지 끌어다 해외 순방에 쏟아부은 532억 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내란 세력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처벌해 다시는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만드는 예산이 해외 순방 낭비한 예상보다 훨씬 가치가 있을 겁니다.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탄탄하게 만드는 데 드는 돈이니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검 예산이 아까운 이유는 특검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구속과 파면이 임박했으니 조기 대선까지 염두에 두면 특검을 피할 수는 없고 내란 잔당 수사는 막아야겠고 수사 인력과 기간을 대폭 축소한 무늬만 특검을 만들려고 하니까 치졸하게 돈 얘기를 자꾸 앞세우는 겁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경고합니다. 그런 얄팍한 술수로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국민들께서 바라는 제대로 된 내란 특검 출범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동욱입니다. 공수처의 서부 지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피해서 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분명히 판사 쇼핑을 통한 꼼수였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런 행태를 되풀이하지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피해서 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판사 쇼핑을 통한 꼼수였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런 행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 서부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법 26조를 보면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지검으로 서류를 보내야 하고 당연히 구속영장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또다시 판사 쇼핑을 통한 날치기 영장 발부를 시도했습니다. 이건 민주당의 뒷배를 믿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수처의 이런 무법적인 판사 쇼핑 행태에 대해서 역사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해도 되겠죠. 네. 더불어민주당 당대변인 김성애입니다. 내란을 일으킨 수계를 풀어두는 나라는 없습니다.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 이틀이 지났지만 윤석열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수계를 풀어두는 나라는 없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 운운하는데 대통령이기 이전에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입니다. 윤석열은 지금 내란 범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에 불응하고 있고 심지어 부정선거에 대한 자신의 망상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풀려난다면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지지층을 선동해 나라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구속은 당연합니다. 법원이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